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모든 시골집은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지어졌죠. 여러분은 이상한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감히 전형적인 집에서 벗어나 미국보다 오래된 집에 머물 수 있습니까? 유타주 남서부에 위치한 몬테주마 캐년하우스를 추천합니다. 몬테주마 캐년은 아즈텍 황제 몬테주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초기 스페인 탐험가들은 그가 그 지역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놓았다고 믿었습니다. 역사, 신비,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 있는 곳이죠. 이 놀라운 집은 약 700년 된 것으로 조상 푸에블로 사람들에 의해 절벽 바위를 깎아 만들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시간의 시험을 견뎌온 20개의 방 중 하나에서 깨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주방과 욕실 등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추가되어 더욱 편안하게 머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방문객들은 가파른 하이킹을 선택하거나 허드를 빌려 외딴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멋진 전망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선처럼 보이고 말 그대로 화산 언덕 위에 지어진 집으로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말할 때는 이미 거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침실 2개와 욕실 2개가 있는 실제 집입니다. 2층짜리 집에는 차고도 있다고 하죠. 이에 대한 가격표는 약 60만 유로입니다. 스타워즈의 열렬한 팬이어서 머나먼 은하계에 사는 꿈을 꾸시나요? 더 이상 꿈꾸지 마십시오. 호주 퀸즐랜드로 가서 밀레니엄 팔콘 하우스에 머물러 보십시오. 밖에서 보면 이 집은 사랑받는 영화 시리즈의 상징적인 우주선과 똑같아 보입니다. 이 건물은 로드 페리가 설계했으며 재활용 재료와 재사용 재료의 조합으로 지어졌습니다. 외관은 밀레니엄 팔콘의 친숙한 모양과 일치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조종석, 추진기 및 엔진 배기 장치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숙소는 브리즈번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아름다운 빈나브라 산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집 구석구석이 스타워즈 기념품으로 뒤덮여 있어 밀레니엄 팔콘 자체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다이 광선검과 스타워즈 포스터부터 실물 크기의 추바카 동상과 스톰트루퍼 헬멧에 이르기까지 이 집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스타워즈 팬들이 사진을 찍고 이 독특한 기회를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집은 아마도 동화 속의 무언가를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타카슈기아는 찻집이며 산 근처의 2 밤나무 꼭대기에 지어졌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나무 중 하나에 기대어 있는 독립형 사다리를 사용해야 하죠. 어색하고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600그루의 올리브나무로 둘러싸인 그리스 제라네이아 산맥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이 집은 자연과 매끄럽게 조화를 이루는 집입니다. 이 아름답고 미니멀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사무실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의 평온함에 흠뻑 빠져들기 위해 특별히 이 장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집은 구릉지대에 지어졌으며 중앙에는 침실과 거실을 나누는 안뜰이 있습니다. 더 큰 블록에는 산에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탁 트인 거실과 식사 공간이 있습니다. 유리 슬라이딩 도어는 내부와 보호된 정원 공간을 연결하고 벽의 작은 조명은 밤에는 파사들을 비춥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창조적인 건축의 완벽한 예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도 텔레토비와 언덕 위의 그 집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실제 집은 말라토라고 불리며 웨일즈의 펜브로크셔 마을에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토비에서 본 집과 똑같아 보이며 방이 하나뿐이고 거기에는 많은 빛이 있습니다. 이 집을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말리부 피라미드 하우스는 건축가 에드 나이스가 설계했으며 1990년대 초에 지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눈에 띄는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대형 창문이 있어 멋진 파노라마 전망을 제공합니다. 이 집은 태평양이 내려다보이는 가파른 언덕 위에 지어졌는데 안전하고 안정적인 기초를 건설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집은 철근 콘크리트 기초로 지어졌으며 이 지역의 암석과 자갈이 혼합되었습니다. 말리부 피라미드 하우스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그 역사입니다. 이 집은 한때 할리우드 프로듀서 로버트 에반스가 소유했는데 그는 종종 이 건물에서 대규모 파티와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음란한 제안과 빅 레버스키를 포함한 여러 할리우드 영화의 촬영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집의 독특한 디자인과 외딴 위치는 흥미롭고 독특한 위치를 찾는 많은 영화 제작자에게 인기 있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 집은 또 다른 영화에 나오는 집입니다. 만화 업을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이 풍선집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집도 실생활에서 만들어졌으며 로스앤젤레스 근처에서 볼 수 있죠. 집의 무게는 약 900kg이고 크기는 5×5m입니다. 부풀어 오른 각 풍성은 집을 공중으로 들어올릴 수 있죠. 1시간 만에 집은 거의 3000m 고도까지 상승했습니다. 꽤 멋져 보이죠? 가상의 마을 스프링필드의 7사의 에버그린 테라스에 있는 심슨 가족 집은 영화 텔레비전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집이 현실에도 존재한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쇼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7년 네바다주 핸더슨에 지어진 심슨 가족의 집의 실물 크기 복제품이 있습니다. 집은 만화에 나오는 집의 정확한 사본이었습니다. 내부에는 상징적인 분홍색 페인트, 녹색 셔터, 밝은 주황색 소파와 그 위에 가족의 초상화가 있는 유명한 거실의 복제품이 있습니다. 복제주택은 폭스가 쇼의 10번째 시즌을 홍보하기 위한 콘테스트의 일환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집을 최우수상으로 받기 위한 콘테스트는 압도적인 관심과 집 이사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대회가 취소된 후 집은 2019년에 결국 철거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원래 위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의 철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었고 쇼의 많은 팬들은 이것을 구하고 박물관이나 명소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산에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동굴이 아니라 바위에 지어진 현대식 집에서 이 집은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정 고객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4층과 많은 공간이 있죠. 예를 들어 가족의 조부모를 위한 층, 부모를 위한 층, 스포츠룸을 만들기 위한 2층이 있습니다. 이 집을 짓기 위해 돈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독특한 집은 너비가 0.91m에 불과하여 파이하우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920년대에 지어졌으며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락방에는 거실, 식당, 주방, 침실까지 있습니다. 가장 넓은 집은 아니지만 확실히 가장 매력적인 집 중 하나입니다. 파이하우스는 최근 매물로 나와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독특한 집의 요구 가격은 작은 집치고는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역사와 매력을 감안할 때 비싼 가격표가 붙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주인은 집을 관리하는 데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새 주인은 원할 경우 즉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집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몇몇 사람들은 집이 너무 좁아서 살기에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좋아합니까? 그렇다면 비행기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셨나요? 미지아라라는 항공기 하우스는 레바논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 에어버스 A380처럼 보이도록 지어졌습니다. 주인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비행기에서 사는 것을 꿈꿔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당신의 꿈의 집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높이가 29m가 넘고 11층으로 구성된 이 트리하우스는 궁극의 트리하우스이지만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테네시주 크로스빌에 위치한 이 트리하우스는 현대공학의 진정한 경이로움입니다. 이것은 버게스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지어졌습니다. 그는 이 신성한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트리하우스를 짓는 데 1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인상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트리하우스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방문객들은 약간 흔들릴 수 있어 모험과 흥분을 더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장 호화로운 숙박시설은 아니지만 확실히 가장 독특한 숙박시설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살고 싶나요? 사막에 보이지 않는 거울집은 캘리포니아 사막의 바위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집은 완전히 거울로 만들어졌으며 영화 제작을 위해 지어졌죠. 사진 촬영, 영화 촬영 또는 기타 행사를 위해 집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500평방미터가 넘는 이 집은 하나의 큰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대형 실내 수영장도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나우칼판에 위치한 케찰코아틀 스네이크 하우스는 말 그대로 야생입니다. 이 집은 거대한 뱀 모양으로 설계되었으며 이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진정으로 독특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집을 지은 멕시코 건축가 하비에르 세노시아이는 종종 뱀으로 묘사되는 같은 이름의 고대 메소아메리카 신에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는 뱀의 몸을 본뜬 길고 구불구불한 복도가 있으며 꼬리 부분에는 자연 채광을 제공하는 채광창이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기발한 부분은 구조물 중앙에 위치한 동굴 같은 침실이어야 합니다. 내면의 원시인과 소통하고 진정으로 지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은 심지어 메소아메리카의 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2층짜리 집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떠다니는 집이며 요트와 고급 저택 사이의 무언가입니다. 이 집은 현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으며 약 500만 유로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침실 4개, 욕실 4개, 실내 및 실외 공간이 넉넉합니다. 이 떠다니는 집은 길이가 약 25m이며 바다를 항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하이의 헬로키티 하우스는 상징적인 캐릭터의 팬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곳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이 장난기 넘치는 분홍색 보라색 집은 헬로키티를 테마로 한 집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다채롭습니다. 이 집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현지 부동산 개발업자가 지었습니다. 이 집에는 헬로키티를 테마로 한 주방과 거실부터 화려한 정원과 옥상 테라스까지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집의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욕실도 샤워 커튼부터 변기까지 헬로키티 스타일로 꾸며져 있습니다. 집 근처에는 방문객들이 집에 가져갈 더 많은 헬로키티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카페와 선물 가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 집은 테마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의상 대여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지와 바다의 가장자리에 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절벽 위에 지어진 이 이상한 집이 그 좋은 예이죠. 사실 그것은 그 점에서 매우 극단적이고 매우 독특합니다. 카사부루탈레는 물속에서 벽을 맞대고 서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 근처의 에게해 위의 절벽 사이에 지어져 있죠. 집에 들어가서 위를 올려다보면 물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살려면 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집 전체가 도자기로 장식되어 있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수집가인 장 렌즈가 지은 도자기 하우스는 중국 예술과 문화에 대한 찬사입니다. 꽃병, 그릇, 접시, 심지어 보석을 포함한 3억 개 이상의 도자기 조각이 있습니다. 장은 또한 도자기 조각을 사용하여 집의 모든 표면에 복잡한 디자인과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설치 미술 작품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습니다. 도자기 집 안에는 청나라 유물, 고대 중국 동전, 희귀서적 등 5,000점 이상의 골동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미술관뿐만 아니라 박물관으로도 사용됩니다. 가장 멋진 특징 중 하나는 도자기 조각으로 장식된 야외 정원입니다. 방문객들은 정원을 거닐며 도자기꽃, 식물, 심지어 거북이와 토끼와 같은 동물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빈 컨테이너로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들은 큰 컨테이너지만 제프 윌슨이라는 남자는 다소 작은 컨테이너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집을 카스티라고 부르며 증가하는 주택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발했죠. 그의 작은 집은 최신 기술로 가득 차 있고 저장 장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유리 및 측지 돔하우스는 가장 흥미롭고 혁신적인 유형의 주택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주택 옵션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예는 북극권의 측지돔 안에 지어진 진흙집입니다. 이 주택은 대안적인 건축 관행이 극도로 추운 환경에서도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믿거나 말거나 유리 및 측지돔은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범위한 기초나 골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종종 재활용 또는 회수된 재료를 사용하여 건설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둥근 돔 모양의 디자인은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과 온도 제어를 제공하여 난방 및 냉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재료와 태양 전지판을 사용하면 이러한 주택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 출신의 조앤 우셀이라는 여성은 말 그대로 보잉 727 비행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원래 비행기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994년 이전 집이 화재로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새 집을 찾아야 했죠. 보잉 727은 2,000달러와 4,000달러가 들기 때문에 호수 기숙으로 운송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비행기 전체를 기능적인 집으로 재건했는데 비용은 25,000달러였습니다. 이 집은 욕실, 주방, 거실,
침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종석이 있던 자리는 자쿠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종석에서는 호수와 함께 아름다운 전망을 볼 수 있죠. 여자는 다음 거주지로 보잉 747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위층이 있고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위층으로 걸어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진짜 동굴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거주 형태는 그것에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동굴에서 현대적인 방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동굴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되기 전에는 숲 아래 광산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유리 재활용 센터로 개조되었죠. 하지만 폐쇄 후 판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국 미주리주 출신의 커트와 데보라 부부는 이곳과 사랑에 빠졌고 함께 살기 좋은 동굴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것은 큰 개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플린스톤 하우스는 당신에게 친숙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TV 시리즈 플린스톤에서 영감을 받았죠. 이 집은 윌리엄 니콜슨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했으며 1976년 미국 TV 아이콘 인디 클라크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힐스버러에 있는 집을 볼 수 있으며 도란대교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이 집은 약 250평방피트이며 최근 클락의 미망인이 178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에는 침실, 욕실 2개, 차량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 강철, 나무, 거대한 유리창으로 덮인 인테리어가 있어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부터 카운터까지 가구도 돌로 만들어져 있고 정말로 TV 시리즈에 있는 것 같죠. 요즘에는 정원의 실물 크기의 공룡 조각상이 있어서 이웃들을 놀래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은 고정된 지점에서 지어집니다. 그러나 리우 링차오라는 이 남자는 5년 넘게 집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남자는 중국 광시 출신이고 대나무 막대와 플라스틱 시트로 집을 지었습니다. 직업으로서 그는 재활용 가능한 음료수병을 판매하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집을 등에 짊어지고 갑니다. 부트하우스는 뉴질랜드 태즈먼 베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대한 부츠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현지 예술가이자 건축업자인 스티브 놀스가 설계했는데 그는 고전 동화 노래 신발을 신고 살았던 노파가 있었다 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외관은 가죽의 질감을 닮은 섬세한 목공예품이 특징이며 끈과 버클로 완성됩니다. 내부는 아늑하고 편안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며 방문객이 편안한 숙박을 위해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트하우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 재활용 및 회수된 재료를 사용하여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외장재에 사용된 목재는 오래된 부두에서 구한 것이고 굴뚝과 트림에 사용된 구리는 오래된 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부트하우스는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독특한 디자인과 지속가능한 건축에 감탄했습니다. 이 집을 지은 부부는 게스트에게 머무는 동안 지속가능한 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절벽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가장 위험한 집입니다. 이 집은 5층으로 되어 있으며 기괴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모드스케프라는 건축물에 의해 구상되었죠.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그들은 그들의 목표가 바다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상단의 입구는 입구라고 가정합니다. 각 층은 절벽 자체에 지어졌습니다. 숙소 거주자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 침실, 거실, 주방 등으로 내려가죠. 집의 가장 낮은 층은 겉보기에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전망은 매우 훌륭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바다를 바라보죠. 그러나 이것의 의도는 결국 호주 남서부 해안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집은 진정한 스타트렉 팬을 위한 집이며 주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현재 매매 중입니다. 이 특이한 집은 실제 스타트렉 우주선의 사본이며 소유자와 디자이너가 집을 우주선으로 바꾸는데 10년과 수십만 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생각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다른 집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로스 테레노스는 건축가 타티아나 빌바오가 설계한 멕시코 몬테리의 언덕에 위치한 가족주택입니다. 검은 중앙홀로 연결된 6개의 개별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의 전망을 극대화하고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집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멕시코 건축과 어도비, 나무, 돌과 같은 재료에서 영감을 받아 따뜻하고 매력적인 느낌을 줍니다. 로스 테레노스는 태양 전지판, 빗물 집수 및 자연환기와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 지속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집은 언덕에 지어져 있어 온도 조절에 도움이 되고 소음과 오염에 대한 자연 장벽 역할을 합니다. 숙소 내부는 수제 가구와 현지 장인의 예술품 등 현대적이고 전통적인 요소가 혼합된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큰 창문과 채광창을 통해 내부 공간을 가득 채우는 자연광을 사용하고 밝고 통풍이 잘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가리타와 아름다운 멕시코의 석양을 즐기거나 좋은 책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집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 엘살바도르에서 온 한 86세 여성은 플라스틱 병으로 집을 짓는데 12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벽돌, 시멘트 또는 목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인 건축 자재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2005년에 빈 병을 보관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병이 충분해지자 그녀는 직접 조립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그녀는 병 뚜껑을 이용하여 집 바닥에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그 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으며 그 이후로 여성은 집을 짓는 독특한 방법으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집의 사진 한 장만으로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집은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집은 절벽 바닥에 지어졌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낸 사진은 콘크리트 접착제를 광고하기 위한 디지털 포토샵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진짜라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럼 여기서 살고 싶습니까? 포르투갈의 셀로리코 데 바스토와 파페 마을 사이에는 수천 년 동안 언덕 옆에 놓여있던 바위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인 길레르메 피레스는 바위를 집 디자인에 통합하여 독특한 것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축가 루이 비에이라 올리베이라와 함께 바위를 기초로 한 아름다운 집을 만들었습니다. 바위는 또한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바람에 대한 단열 기능을 제공하는 천연 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집은 언덕에 지어졌으며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 지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거실 공간은 밝고 현대적이며 주변 시골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커다란 창문이 있습니다. 바위는 또한 집의 벽과 천장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독특한 스타일의 디자인에 감탄하기 위해 오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건축이 자연과 함께 특별한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이 집은 또한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방문하고 싶다면 포르투갈 북부로 여행하셔야 합니다. 이 가정집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3층짜리 현대식 주택처럼 보입니다. 집은 50평방미터이며 일본 도쿄에 있죠. 일본 스튜디오 건축가가 설계한 이 건물은 2009년에 완공되었으며 3개 층을 연결하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간 후 미끄럼틀을 통해 집 반대편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5인 가족에게 이 집의 주요 매력은 여러 층에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3명의 어린 자녀에게 큰 추억을 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실 한가운데에는 볼 구덩이가 있습니다. 3층에는 온 가족이 공유하는 대형 침실이 있고요. 제 생각에 이 부모들은 이런 식으로 자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주택 디자인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흥미롭고 특이한 주택 중 하나는 카자흐스탄 숲에 위치한 투블라 글래스 하우스입니다. 4층짜리 집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으며 숨막히는 360도 숲의 전망을 즐길 수 있죠. 이 집의 디자이너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를 현재로 가져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슨하우스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을 찾으십시오. 1960년 존 로트너가 설계한 이 독특한 집은 9m 높이의 콘크리트 받침대에 자라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산 페르난도 밸리의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집의 둥근 디자인, 거대한 창문, 미래지향적인 미학은 정말 독특합니다. 그러나 이 집의 외관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또한 공학의 경이로움입니다. 집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지진 및 강풍과 같은 극한의 기상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건축에 대한 로트너의 진보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진정한 찬사입니다. 투기의 회의론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사랑받는 랜드마크가 되었으며 수많은 대중문화 참조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1985년에는 영화 바디 더블의 촬영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화장실처럼 보이는 집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한국 수원시의 전 시장인 심재덕 씨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공중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시장인 그는 전 세계의 위생 개선에 전념하는 세계 화장실 협회의 시작을 도왔죠. 2007년에 그는 2009년 사망할 때까지 살았던 세계 최초의 화장실 모양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박물관으로 개조되었죠. 이것은 완전히 강철과 유리로 지어졌으며 비용은 무려 110만 달러입니다. 욕실은 집 한가운데 유리벽으로 되어 있지만 프라이버시를 원한다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벽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변기 배수구에는 변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집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위치한 달걀집이며 다이아이 페이라는 건축자가 지었습니다. 이 미친 듯이 작은 집은 높이가 2m에 불과합니다. 방수가 되고 단열성이 좋다고 하죠. 그는 봄에 씨앗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잔디 씨앗으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는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 전지판과 소수의 전기 제품을 내부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과 개인 생활을 분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다음 주택 소유자와 같이 관심을 끄는 것을 좋아합니다. 카메라 모양으로 지어진 이 놀라운 집은 인도 카르나타카에 있습니다. 집은 3층으로 되어 있으며 5개의 렌즈와 거실의 채광창 역할을 하는 플래시 램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벨기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진작가 라비 홍갈의 꿈의 집인 클릭은 그의 예술적 비전과 사진에 대한 열정에 대한 놀라운 찬사입니다. 이 집은 독특하고 창의적으로 디자인된 건축적 경이로움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위한 평화로운 생활 공간이기도 합니다. 집은 라비의 친구이자 건축가인 가자난 쿨카르니가 설계했는데 그는 1년 동안 집을 위한 완벽한 청사진을 작업했습니다. 이 집의 아이디어는 라비의 사진 촬영에 대한 사랑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집의 렌즈는 가족 구성원의 나이에 따라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또한 집은 스타일리시하게 디자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태양 전지판과 풍력 터빈과 같은 친환경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고 이 지역에 오게 된다면 이 집은 꼭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집은 1930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 건축가가 지었습니다. 이 집은 미국 펜실베니아 남서부의 숲에 있으며 1937년에 완공되었죠. 이 집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폭포 위에 지어진 것입니다. 폭포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것이죠. 부유한 백화점 소유주인 카우프만이 소유하고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이 방문합니다. 거의 500만 명이 이미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내부는 목재 가구로 꾸며져 있으며 맞춤 디자인되었죠. 폴링워터라고 불리는 그 집은 오늘날 25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집은 국가 사적지가 되었고 세계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묘사되어 판매용은 아닙니다. 닥터 수스 하우스는 알래스카에 숨겨져 있으며 동화 같은 모습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실 닥터 수스는 상상력이 풍부한 미국 유명 아동도서 작가였습니다. 집의 높이는 약 55m이며 처음에는 주인이 1층짜리 또는 2층짜리 통나무 집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도취되었고 지금은 14층에서 17층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동화집으로 변했습니다. 용암류의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집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 찾을 수 있는 실제 장소입니다. 독특한 거주지를 찾고 계신가요? 화산 근처에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인근 정글의 현지 건축 자재를 사용한 부부가 지었습니다. 용암류는 약 30년 전에 발생했으며 집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지만 이곳에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부는 작지만 기능적이며 수면 로프트, 컴팩트한 주방, 퇴비 화장실, 야외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집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용암류가 경로를 바꾸어 집을 침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위치 때문에 부부는 화려산 지형에 사는 것의 잠재적인 위험을 눈멀게 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웰트 브리의 네덜란드 디자이너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지하에 놓을 수 있는 일종의 지하실과 같은 집을 만드는 데 성공했죠. 원칙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지하 냉장고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지어지는 땅의 깊이 덕분에 내부 온도를 평균 약 10도로 유지할 수 있죠. 따라서 더운 여름날에 매우 유용합니다.
내부도 멋지게 꾸며져 있습니다. 침대가 하나 더 있다면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더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구매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가격표가 최소 8,800유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필요한 유일한 것은 물건을 묻을 땅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좀비의 공격을 받는다면? 이 다음 사람에게는 좀비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숨을 수 있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충분한 음식과 음료를 비축해야 합니다. 이 집은 정말 안전한 장소처럼 보이며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면 바르샤바로 여행을 가야 합니다. 헤비타트 67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354개의 콘크리트 큐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큐브에는 자체 정원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독특한 주거단지는 건축가 모시 사프디가 설계했으며 엑스포 67이라는 세계 전시회의 일환으로 지어졌습니다. 미적 매력 외에도 이곳은 지속 가능한 건축의 인상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아파트의 크기와 구조는 침실 1개에서 4개까지 다양합니다. 이 단지는 세인트 로렌스 강 유역에 위치해 있어 도시 스카이라인과 강의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원래 저렴한 주택의 프로토타입으로 의도되었지만 궁극적으로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17년 헤비타트 67은 50주년을 맞이했으며 여전히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자 살기 좋은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영화와 TV쇼,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건축상을 수상했으며 캐나다 국립사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쿄 근교에 위치한 이 집은 모든 벽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난방과 숨겨진 중앙 에어컨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일본에 있는 이 집은 집 전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매우 드문 집이죠. 천장조차도 그렇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유일한 영역은 욕실이므로 여전히 프라이버시가 있죠. 이 집은 소우 후지모토가 설계했으며 나무 위 집에 살았던 과거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원한다면 햇빛을 마음껏 받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는 전혀 없습니다. 집은 약 25평방미터이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도 있습니다. 제가 찾은 정보에 의하면 한 가족이 실제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재미있는 점은 다른 일반 집들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연과 교감하고 싶다면 캐나다 밴쿠버와 가까운 트리하우스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곳의 트리하우스는 사람들이 하룻밤 이상을 보내고 싶은 숲의 마법 같은 분위기를 풍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 이런 집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만든 회사는 이런 종류의 오래된 나무 위에 집을 짓는 유일한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트리하우스에 사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그 꿈은 이탈리아로 이주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가 그룹이 이탈리아 토리노에 트리하우스라는 독특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지는 5개의 다른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는 거대한 트리하우스처럼 디자인되었습니다. 트리하우스 아파트는 지속 가능한 자재와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환경 친화적인 곳입니다. 각 아파트에는 전용 발코니가 있으며 내부는 목재와 석재 등 천연 소재로 꾸며져 있습니다. 건물은 다양한 식물로 덮여 있어 도심의 자연 환경을 조성합니다. 건축가들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한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어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고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단지는 또한 대중교통 근처에 편리하게 위치하여 도시의 다른 지역을 쉽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트리하우스 단지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공용 옥상 정원입니다. 이 공용 공간은 주민들에게 도시의 아름다운 전망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처음 봤을 때 영화 세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꾸로 된 집은 2007년 데니엘이라는 폴란드인이 설계했습니다. 이 집은 폴란드에서 가장 큰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되었죠. 그러나 관광객들은 말 그대로 내부의 모든 것이 천장에 거꾸로 붙어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메스꺼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꾸로 된 유일한 집은 아닙니다. 독일의 시정촌에도 하나가 있죠. 보시다시피 이 여성이 찬장을 청소하는 모습이 꽤 재미있어 보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한 집 전체에 거꾸로 된 그리고 집 전체에 거꾸로 된 가구가 완비되어 있죠. 일본과 미국에서도 거꾸로 된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집들은 모두에게 많은 관심을 끌지만 물론 실용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로테르담의 큐브하우스는 유명한 네덜란드 건축가 피에트 블롬이 설계했습니다.
이 큐브하우스는 완전한 주거용 건물을 형성하는 38개의 작은 큐브로 구성됩니다. 건물은 보행자 다리 위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층에는 상점과 카페가 있고 위층에는 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각 정육면체는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 전체 단지가 기울어진 나무의 초현실적인 숲처럼 보입니다. 큐브하우스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도시에서 사용 가능한 제한된 공간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디자인은 거주자가 프라이버시와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면서 각 큐브의 전체 표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로테르담을 방문할 계획이고 이 상징적인 집 중 하나에 머물고 싶다면 에어비앤비에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로테르담에는 3개의 큐브하우스 단지가 있으며 각각 고유한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4년에 지어진 첫 번째 단지는 육각형으로 배열된 38채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85년에 지어진 제2단지는 20채의 주택이 2열로 늘어서 있고 1997년에 지어진 제3단지는 직사각형 블록으로 늘어선 32채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 중 한 곳에는 다양한 투어를 제공하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이 집은 호주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집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호주인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플로팅 폴하우스는 페어헤이븐의 해안마을 위 40m 위에 있습니다. 욕실 1개와 침실 1개만 있으며 한 번 머물려면 약 800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숙소는 최신 현대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전망은 100%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꿈의 집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